오늘의 시연은 저도 몰랐는데 노르웨이 서부 피오르드 지역에 위치한 보스 풍경이래요. 보스 이름도 이뻐. 꼭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잖아요. 사람들이 진짜 살까 싶기도 하고 너무 이뻐갖고 이쁜 풍경이고, 이 주제는 입체감보다 평면화시키기, 그리고 색깔을 많이 섞는 것보다 이 고유의 색을 만들어서 그냥 번짐으로만 시키기를 할 거예요. 제가 평상시 그림에서는 양감을 중요하게 여기고 돌아가는 거, 튼튼해 보이거나 재질에 대해서도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인데, 지금은 단순화시키고 예쁘게 하고 번짐으로써만 표현하는 방법들을 이제 할 거예요. 나중에 이제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그림이 각져 있잖아요. 각져 있는데 중간에 나무가 섞여 있어요. 근데 각진 것을 할 때는 그냥 각진 걸로만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나무를 뺐어요. 그리고 평면화 시키면서 만약에 액자에 넣는다면 여백보다는 꽉 차 있는 그냥 이렇게 틀만 있는 액자도 어울리겠다 생각도 들고, 무언가를 그릴 때 연장선으로 같이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런 그림을 그릴 때면 사인도 막 풀어지는 것보다 깔끔한 사인도 좋고, 그래서 그림에 맞춰서 사인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좋고, 그리고 주제 선택에서도 만약에 알록달록한 게 강화가 되어 있는 작품이고 사진인데 그걸 그림으로 했을 때도 알록달록한데 여기서 자연의 색이 막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예 펜으로만 한다거나 나무를 할 때 아예 색채를 뺀다거나 이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여기는 이제 인조 색깔로 들어가는데 갑자기 이제 자연의 색이 하면 여기서 막 이제 시선이 뺏길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했고요. 그리고 이제 색깔을 들어가실 때 흰색 선들 있죠. 요거를 남길 수도 있는데 남기다 보면 오돌도돌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검은색이나 이런 창 속을 칠하고 나서 나중에 깔끔하게 펜으로 그리셔도 좋아요. 이 공간을 남기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돌도돌하면서 조금 형태가 또렷해지지 않을 수가 있으니까, 그럴 때는 하얀 부분을 남기고, 이럴 때는 굵으니까 안 칠하는 방법, 이럴 때는 속에를 다 칠하고 흰색 펜으로 그냥 그리는 방법. 그래서 깔끔하게 그리는 것과 그림이 평소답지 않게 번짐으로써 입체감을 안 내는 방법을 할 거예요. 이렇게 이제 응축돼서 이 종이보다 작아지면 더 모아지는 효과가 있어요, 그림 안에서. 그리고 평상시 우리가 막 자유롭게 그리는 그림도 했었죠. 그리고 어떨 때는 세밀하게 하고 풀어지고. 근데 이 그림의 스타일은 깔끔하고 정갈한 게 이제 목표가 될 거예요. 그래서 시간이 꽤 걸렸어요. 그래서 하나하나 하면서도 또 세부적인 거는 나중에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펜으로 해도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. 우리가 색채를 쓸 때 색깔을 여러 가지를 많이 섞거든요. 그리고 팔레트에다가 이렇게 섞여질 수가 있어요.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이렇게 원색이 많이 있을 경우에는 색깔이 팔레트에 더러운 걸 한번 제거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지금 보시면 제가 물감을 찍었는데, 먼저 칠할 때 이게 선이잖아요. 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붓끝으로만 했어요. 그런데 이 부분이 밑에가 그림자가 되어지거든요. 그림자는 당연히 조금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상관없이 지금 칠하고 있어요. 붓을 풀어지는 듯이 하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맞췄죠. 여기는 좀 덜 했어요. 이럴 때 밑으로 가면서 살짝 없어진다라는 생각으로 흐려지게 할 건데, 밑에 먼저 하고 할 수도 있고, 지금 위에서 내려오면서 흐려지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밑으로 물을 풀었는데, 물을 풀다가 번짐을 유지하고 싶어 하면 밑에가 아예 물방울을 떨어뜨리면 얘가 타고 올라가면서 요 정도까지 번짐이 생겨요. 그래서 여긴 어두우니까 갈색도 섞고 뭐 주황색도 살짝 섞어서 어둡게 해주세요 라는 거는 평상시에 했던 말들인데, 얘는 인조 느낌 나면서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원색 위주로 쓸 거예요. 대신에 만약에 이 색깔을 쓴다 그러면 이 색이 딱 정확하게 없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. 이럴 때는 두어 가지 섞은 색을 그걸로만, 또 중간에 바꾸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제 두 가지를 섞었어요. 그걸로만 하는 거예요. 이 정도에서 여기도 보면 그림자가 있어요. 그건 나중에 할 거고, 이럴 때 지금 제가 선을 걷죠. 뚝뚝뚝뚝 끊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외곽선을 만든 다음에
그 터치의 방법이 이제 일정하거나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게 좋아. 여기서는 지금 색깔이 변화가 돼 있거든요. 갈색보다 조금 밤색으로 진해졌죠. 자, 지금 보시면 제가 풀었어요. 또 끊어지게 하고 하면 그 부분이 또 번질 수는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아까 그 부분하고 다른데 먼저 그냥 풀었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다시 칠할 수도 있어요. 어차피 진해지는 부분이니까. 그런데 외곽이 지금 줄이 있는데 거기도 똑같은 색이란 말이에요. 이럴 때 아, 그거랑 똑같으니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이쁘게 그리고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을 선택했다고 했죠. 그럴 때는 이 선을 살짝 남기고 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건데 그 살짝 남기면 그림에 또렷한 마음도 생길 수도 있고 그림에 구별이 되면서 더 이뻐 보이는 거예요. 그리고 우선 기분이 좋아져요. 그걸 조심해서 남겼을 경우. 그리고 효과적이고 그 밑에 있는 색하고 위에하고 비슷하니까 이럴 때 다시 칠할 건데 여기서 세로로 터치를 할 수가 없죠. 당연히 길쭉하니까 이럴 때 보세요. 여기는 겹쳤고 여기는 좀 남았어요. 그러면 그냥 요거를 좀 유지하는 방법도 좋은 거예요. 우연하게 남던 자연스럽게 남겨주던 그냥 살짝 남기는 것들은 엄청나게 그림의 시선으로도 깔끔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림 안에서 선명도를 줄 수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림자들은 이따가 나중에 조금씩만 할 거예요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그림의 입체감이 나는 건 아니고 그냥 밝음과 어두움을 구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그림 안에서 선명함과 번짐으로만 한다고 그랬을 때 여기 같은 경우 보세요. 그냥 꽉 찼잖아요. 그러면 우리가 보면 어떤 색을 쓰던 간에 그 색을 맞추면 당연히 자꾸 이제 그 색을 비슷하게만 칠하려고 한단 말이에요. 지금 자 여기 보세요. 중간 톤처럼 칠했고 다시 밑에는 물로 칠했어요. 물로 더 올라가게 해주고 자, 그 상태에서 아까처럼 그 색깔을 맞춘 다음에 지금 이거하고 반대로 된 거예요. 밑에를 올려놓고 그러면 이제 중간 톤이 이어지면서 색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. 이럴 때는 색깔이 같은 면적을 할 때는 손의 속도가 살짝 빨라져야 돼요. 천천히 하면 경계가 되니까 얼룩이 수도 있고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기. 그럼 밝음과 지금 진함과 그 중간에 색이 조금 다르다 하면 앞에 있는 거를 끌어다가 같이 이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. 이게 이제 그림을 조금 자신감 있게 다루는 방법들이고요. 이럴 때 끝에 끝을 가지고 묘사를 해주면서 살짝 조심하고 이럴 때도 끝에 외곽을 한번 정리하고 그리고 여기 선이 조금 진하죠. 이럴 때 진하게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두 줄로처럼 돼 있단 말이에요.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이걸 하면서 붓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거가 되는 거죠. 한 번에 쫙 끊는 것도 저도 어렵고 선생님들이 그리면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. 그럴 때는 중간에 한 번씩 끊어가지고 그래도 하나의 선으로 보여요. 그리고 이 선 하나에서도 굵기가 조금 다르긴 하는데 일부러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. 그리고 여기서도 지금 가운데 먼저 하는 것보다 끝에서부터 해주는 게 좋은데 자연스럽게 색감이 섞이거나 흐려지거나 여기서 살짝 또 진하게 하면 이 얇은 면에서도 흐름이 생기고 변화가 생기니까 좋은 거예요. 금방 끝나요. 이럴 때 이제 요 소개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해주는 게 좋죠. 탁 번지는 것보다 깔끔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. 여기서는 조금 더 과장해서 칠해볼게요. 주황빛. 물을 과장이라는 게 이제 번짐을 더 준다라는 말하고 지금 똑같은 효과를 얘기를 한 건데요. 물을 바르는 게 아니라 조금 고요있게 만들었어요. 고요있게 만든 거는 이렇게 제가 쓰면서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모험도 해보는 거죠. 아까 전에는 살짝 익혀가면서 한 거고 얘는 지금 보세요. 탁 가져가면 얘가 물을 벌써 탁 흡수가 이게 넘치면서 올라와요. 그러면 그 물감 성분에 따라서 번짐이 다를 수도 있고 그 형태들이 조금 유동적으로
번짐이 돼요. 그러면 얘는 흡수가 쫙 됐고 얘는 자연스럽게 겹쳐졌고 얘는 내려오면서 했고 얘는 여기서 멈춰졌네.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번짐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딱 보고 화이트 하얀 부분이 몇 개가 있어요. 근데도 얘는 좀 진하고 얘도 조금 진하고 얘는 하얗다. 차이가 나죠. 그러면 얘는 무채색으로 살짝만 칠해주면 되는 거고 얘는 아예 안 칠하는 방법이에요. 쟤는 어떻게 하얀색을 칠할까라기보다 아예 안 칠하는 방법. 얘는 조금만 칠하는 방법. 자, 여기서도 푸른 계열로 갈 수도 있고 그냥 따뜻하면서도 미색이라고 하죠. 우리가 뭐 베이지 톤은 아니어도 그거보다 좀 밝은 색깔 그런 톤으로 할 수도 있어요. 이제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선택되어지는 것이고 좋아하는 성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. 자, 요 안에서도 이제 물로만 섞어주거나 그냥 번짐으로만 조금만 해줄 수 있는 것들이죠. 지금 창문 같은 경우는 거의 안 했어요. 창문을 먼저 해줘도 좋은데 제일 기본인 것은 큰 것들. 큰 거 먼저 해주고 세부 묘사는 나중에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나 검은색으로 선을 쓸 때는 그때 또 해주시면 되고요. 자, 요런 거 할 때도 우리가 단색으로 하는데 번짐으로만 한다 그랬어요. 그러면 중간에 섞이는 색을 만드는 것보다 아예 애초에 처음에 딱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. 그리고 하다가 없어져서 다시 하면 중간에 색깔이 섞이니까 이번 그림만큼은 그 고유의 느낌으로 색깔을 써준다 하는 생각으로 하시면 돼요. 그리고 지금 보세요. 여러 번 칠하지 않고 한두 번에 끝낼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붓을 다룰 때도 이번에는 어떻게 해봐야지 라는 마음이 의도적으로 들어가면 그 물을 가지고 색칠을 가지고 공부하는 역할이 많이 될 수가 있어요. 지금 똑같은 색이었는데 조금만 칠해서 여기다 이렇게 떨어뜨리면 번짐을 가지고 좀 변화를 줄 수 있다고 했죠. 뚝뚝 떨어뜨리는 걸 우리가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지금 그 면적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씩 해보는 게 재미도 되고 공부도 될 거예요. 지금 회색을 별로 잘 안 쓰는데 회색을 썼거든요. 그래서 이 색깔을 여기다가 칠할 건데 모자라지 않게 자, 한번 칠했어요.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물로만. 그러면 위는 진하고 예뻐지는 거죠. 우리가 정통이라는 건 없어요. 수채화가 정통이 어딨어. 근데 옛부터 그렇게 해왔다라는 게 있는데 그 색채의 변화, 물성을 연구하면서 조화롭게 하는 건데 우리는 기분 좋은 그림을 대는 거고 내가 원하는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니까 하면서 즐거우시면 돼요. 자, 지금 같은 경우도 쭉 했다가 나중에 물을 밑에다가 살짝 넣으면 그 안에 또 변화가 되는 거고 하면서 얘는 이대로 다시 진해질 거예요. 여기서도 이만큼 진하게 되는 거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번짐이 조금 자유로워 보일 거고 자, 오늘은 하시던 거 마무리하시면 됩니다.